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공지사항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머니케어 뉴스 시작한 지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척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성장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또 회원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또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짧은 기간 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계시는데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제가 직접 매수한 종목들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뷰도 하고요. 트레이딩 전략도 경우에 따라서 뭐 우리가 물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출구 전략 마련하는 거라든지 선저를 언제쯤 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해 나가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퍼블릭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신 분들만 같이 공유해 나가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니까요. 저희가 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 회원 가입하셔서 내년부터 같이 공유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뭐 그만큼 예를 들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소리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뭐, 계속해서 뭐, 공지사항 전달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 순환매가 좀 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근데 반도체 찌를 만한 것들은 뭐,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웬만한 건 다 치고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다음 주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반응이 들어오는 것들도 좀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우리가 리포트 드렸던 것들을 위주로도 해서 여러분들하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음 종목들은 전력회사 관련된 설비죠. 뭐 전선도 있고 전력 설비도 있는데 전력 설비 쪽에서 조금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아직 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수주 현황도 상당히 좋으니까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분야이면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연준이 발표한 내용도 잠깐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지표도. 반도체 관련돼서는 SNS 탭 같은 거 좋은 소식 들리고요. 에코플라스틱은 제가 어제 냄새가 좀 난다라고 했는데 오늘 냄새 맡고 들어오더라고요. 잘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캠트로닉스는 눌림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잡아줄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짧게도 한 10% 정도는 업사이드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니까요. 주말 생각해서 고민해 보시고 적금 여부 아니 오늘 하셔도 되겠죠. 뭐 하여튼 그런 고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요. 먼저 매크로 관련된 이야기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뭐 파월이 금리 인상 종료 관련된 립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한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이 4%가 무너졌습니다. 이건 대단히 예를 들면 큰 과거로 보면 엄청나게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사실은 시장은 이런 작은 거 하나가 뉴스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정도면 사실 거의 그 채권 시장에서는 혁신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한 건데 참 아쉽긴 하지만 지금 아직도 그놈의 인플레이션이 약간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10년물하고 2년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점차적으로 격차가 0.5% 정도 수준으로 격차가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저 격차가 줄어든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디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머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도 아마 한 5월달, 4월달 할 때 거의 1% 정도 이상 벌어져 있었고요. 여름 정도 했을 때 0.8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다가 제가 10월 달쯤 돼서 0.7 이하로 떨어졌네요. 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꾸준히 제 그 채널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드디어 0.5% 이내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곧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역전도 아마 6개월 정도 이내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시점이 변곡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려 보면 특히 이제 미국 모기지 채권 같은 쪽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아마 지금이 거의 그 마지막
타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항상 그런 거 투자하실 때는 하드 랜딩이 나오게 되면 조금 조정은 받고 갑니다. 소프트 랜딩일 때는 차근차근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들이죠. 아무래도 연준이 지금 같은 경우는 바보는 아니니까요. 금리 인하를 해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면서 시장의 환경을 맞춰가면서 갈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그 점은 잘 참고해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수는 없죠. 뭐 늘상 우리가 1년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일단 인지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빅스 지수도 제가 12.48, 지금 12.48 정도면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은 무언가 나중에 빌미를 찾을 것 같아요. 조정을 조금 좀 받고 가는 것이 부담이 좀 덜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엄청나게 내려와 있습니다. 항상 내려오게 되면요. 이런 변곡점 이렇게 올라오는 뭐 잠깐씩은 발생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은 있겠죠. 그러니까 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정치적 이슈 뭐 이런 거 있으면 조금은 조정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림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조정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됐겠네요. 예, 눌림이 미국 시장에 한번 들어올 테니까 그때 타임이 아마도 조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갈 거다. 저는 그 타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눌림이 들어오는 그 구간에서 새롭게 지금 수익 실현한 것들을 현금을 들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공략을 시작할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국내 전력 설비 빅4 수주잔고가 28% 업사이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미국의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는 초고압 설비 관련된 강자, HD, 현대일렉트릭, 이 부분은 주가가 눌림이 들어오면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시그널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초고압 설비 그쪽 부분에서 좀 약하죠.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전력 설비 이쪽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어디라고요? LS 일렉트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리포트 한번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드릴 때요. 전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고 가셔도 이제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쫄지 마시고 뭐 주식이라는 게 간이 작거나 마인드가 약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가시는 것이 되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력 설비를 늘려서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계속 캐파를 늘려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 뭐 살펴봐야겠죠.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제가 효성중공업은 주가가 좀 무거워서요.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7년 수주가에 들어온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스피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엄청나게 앞으로 전력 설비 수요는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캐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주잔고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맞습니다. 당연히 가장 전력 설비 중에 가장 고가를 많이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 효성중공업 3조 5천억 정도 되고요. LS 일렉트릭도 2조 2천억 원. 저 정도 수준이면 나쁜 건 아닙니다. 전년 대비해서 괜찮은 것들이니까 충분히 보셔도 되고요. 일진전기 이렇게 레벨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 저는 뭐 물론 손에 꼽는다라고 한다는 무조건 HD 현대엘렉트릭은 눌림 들어왔을 때 잡아주고요. 지금 LS 일렉트릭은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싼 맛에 우리가 또 들어가는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익률을 조금 생각해 보면 위점에서 계속 위로 치고 위로 올라가는 것하고 밑에서 딱 치고 올라가는 것하고요. 어떤 것이 수익성이 더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조정받은 놈이 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 쪽을 조금 더 선호하고요. LGD 현대일렉트릭은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 차원에서 접근해서 가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LGD 현대일렉트릭 같은 눌림 들어오면 사서 뭐 한 10% 오르면 수익 실현하고 LS 일렉트릭은 어떻게 나름대로 중장기 포지션을 좀 잡아서 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동의 전력 설비 현황이 결국은 이들 기업들의 성장을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비중 계속 늘리겠다고 이미 발표를 다 했어요. 뭐 풍력 산업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런 것들 설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참 그들도 참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뭐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력은 부족하고 전기료는 비싸고요. 참 걱정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다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전기세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 거의 월세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월세 비용이 걱정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전기세 내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은 에너지부에 따르면요, 지금 대형 변압기 관련해서 70% 이상 교체 수기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HD 현재 일렉트릭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는요, 계속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설비 그 부분을 또 증대시켜 나간다고 하는 그에 따라오는 설비들은 같이 또 수주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수주를 열심히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동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 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뭐 큰 시장이 우리나라한테 미국입니다. 자, 미국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보시고 접근해 나가시면 주식에서는 더 포인트다. 중동은 저건 그냥 어떤 뉴스를 만들어낼 때 하나를 더 첨부한 거니까 저런 정보에는 너무 관심을 안 기울여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지 뭐 별것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나 잔고나 이런 현황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눌림이 들어오면요, 잡아주는 모습을 조금씩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 요선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주잔고가 말입니다. 5조가 넘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2027년까지도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60일 이동평균선 이격이 조금 벌어졌다, 줄어든다, 이런 환경들 하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 급격히 따라붙고 일봉이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조금 너무 쫄지 말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또 중요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해 본 거 있잖아요. 매크로 지표 안 좋을 때도요, 얘가 주식가를 잘 맞춰줬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2025년도에 더 나쁜 뉴스가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다면 미국의 정치적 이슈밖에는 없어요. 자, 그런 거 빼놓고는 일단은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 팩트적으로 나왔을 때나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주가 조정 많이 받았죠. 예, 이 부분 때 아주 타격이 심했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거 공격 잡아줘야 되는 타이밍 왔어요. 어떻게 보면 수주잔고가 2조 2천억이고 전년 대비보다 빠지는 것도 아닌데 저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왜 2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야 될 만한 이유? 성장인데 발전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전고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즐겨볼 만하고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세게 치고 들어오면 한 방에 9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은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한 바퀴 쫙 돌고 나면요. 다른 데 갈 데가 없거든. 야, 근데 좋은 건데 싼 게 뭐 있냐라고 보면 저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 확 보이는 공간이. 자,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급락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쉽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어떤 노림수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냄새 펄펄 나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냄새는 말입니다. 좀 다른 냄새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력이 타게 뜨거우는 네. 네. 오늘 어쨌든 제가 볼 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보셔도 괜찮은 포지션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진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는 움직임 폭이 좀 더 크겠죠. 왜냐하면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시가총액이 좀 낮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 우리 전력설비 빅4 중에 막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 주가가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거래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일단 주가의 쉽게 그 주당 가격이 낮으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쉽고요. 대신에 또 변동폭이 크잖아요. 자, 그래서 뉴스가 잘 들어오고 만약에 시절이 좋다라고 하면 짧게 치고 소액으로 좀 진행하실 분들은 일진전기 쪽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큰 형들, HD 현대에lectric, 뭐 효성중공업, LS엘렉트릭이 좋은 시그널이 떴어요. 그럼 얘도 뜨겠죠. 그럼 얘를 치고 좀 들어가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거운 주식 갖고 트레이딩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단타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LS엘렉트릭이 좀 많이 저렴하죠. 자, 그거 사고, 그 다음에 일진전기 같은 거로, 요즘 전기가 좋대, 전력 설비가 좋대라고 이런 거 쭉 치고 올라가면 또 하나 좋은 점 뭐냐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 왼쪽 매물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상당히 가볍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SNS 텍 관련돼서 한번 조금 이야기 드려볼게요. 요즘 EUV 관련된 거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EUV 블랭크 마스크 양산을 갖다 곧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EUV 펠리클도 내년 3분기 정도에 제품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주가의 모습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사실은 이 블랭크 마스크가 양산에 돌입이 돼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단계적으로 수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펠리클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치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라고 항상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얘가 뭐라는 건 알겠지만 그 기술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단계적으로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리포트 나온 걸 보니까요. 이거 왜 그 블랭크 마스크 양산을 갖다 왜 못하고 있나 보니까 다소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해결을 하고 1분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년 1분기니까 얘는 안 뜬 거죠. 다른 반도체 다 뜨고 있는데 얘만 안 뜬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얘가 양산 도입해서 공납품을 시작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얘가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눌림 들어오고 있다가 뭐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양봉이 쫙 들어오는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멋있게 들어와야 됩니다. 구질구질하게 들어오면 되지 않고 제가 뒤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지금 당장 이거는 공략 포인트 잡지 마시고요. 차후에 제가 SNS 탭 관련돼서는 아마도 지금이 상당히 적깁니다라는 표현을 한 번 정도는 드리게 되지 않을까. 아마 특히 이제 그 게시판 쪽에서 좀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경우에 따라 녹화해서 올리는 시간까지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종목은 지금 보고 있어요. 모니터링 하다가 공략할 포인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바닥은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야 다 우리가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쯤 어딥니다. 지금 이동평균선 다 모이고 있는 이 자리 어디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거의 끄트머리까지는 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아직은 그런데 뭐가 안 들어왔냐면 이런 불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작은 애교는 이렇게 윗단으로 쳐주는 요 불 보이십니까? 요거 예, 요런 불이나 요런 거 여기 윗골이 없는 거 여기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곱을 들어오는 시점이 아마 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순환매가 쭉 돌고 있는데 얘도 그거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가 짧게 치고 한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은 한 5천 원 뛰기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1분기쯤에 불이 들어온다. 그럼 좀 더 높이 치고 올라가겠죠. 왜 양산에 직접 들어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12월에 뜨면 10% 이내고요. 1월에 시그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요거는 한 20% 정도 보고 충분히 가셔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모니터링 하시면서 같이 한번 즐겨보실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제가 어제 냄새 난다고 했죠. 반응 들어오고 사람들 냄새 잘 맡고요. 그래서 오늘 주식을 매수들 하고 있더라고요. 트레이딩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것도 눌림 쭉 들어왔잖아요. 이게 10일 동안 눌렸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낮에 이야기 드린 건 그때도 제가 가급적이면 3시 반쯤에 올려드렸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매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엄청 바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매수는 해야 되는데 시그널 들어왔는데요. 언제 삽니까? 예, 시간에 거래해서 공략을 해서 오늘 지금 수익을 좀 냈습니다. 어떠세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한 6% 이상 수익이 났는데요. 또 주말이니까요. 또 기다려보고 다른 것들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가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더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항상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가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장사가 없어요. 시장을 이기지 말라는
절대 원칙은 우리가 버리지 말고 가야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도 있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손을 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미래 가치가 높게 올라갈 만한 것들은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또 타임을 보면서 기다려가면서 출구 전략도 구사하고 또 스케일 트레이딩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좋은 뉴스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는 시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추워진대요. 감기 조심하세요.